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 가운데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는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특히 루닛이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루닛스코프의 항암 치료 예측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반면 ST큐브는 면역 항암제의 임상 일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해서 장기간 반응 지속 기간으로 주목받았다고 밝혔지만 10%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서머 랠리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장,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테슬라 주가가 연일 랠리를 이어가면서 시총 7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에도 훈풍으로 이어받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개인 반도체 팔고 2차 전지 올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최근 한 달간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으로 모두 2차 전지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주의 탄력이 약해진 반면 개인의 러브콜에 테슬라 훈풍이 더해진 2차 전지주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에코프로가 급등세를 기록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홀딩스 등이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인적 분할, 호재인가 악재인가입니다. 최근에 인적 분할로 재상장한 이수화학과 OCI의 주가가 엇갈리면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은 인적 분할로 신규 상장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후광을 그대로 받으면서 동반 우상향하는 흐름인데요. OCI는 5월 31일 상장 후 우하향 할 사이클로 인적 분할이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두 종목의 주가가 엇갈렸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상장 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한 가운데 이수화학도 동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OCI는 4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OCI홀딩스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똑같은 인적 분할이지만 인적 분할의 목적과 효과, 본업의 성장성에 따라 주가가 엇갈리는 만큼 차별화 전략으로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인적 분할 관련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 이수화학 그리고 OCI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볼 종목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이수화학과 OCI인데요. 매도의 기술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개인 반도체 팔고 2차 전지 올인이었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두고 외국인과 개인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분기 2차 전지주의 질주로 개인의 승리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초점이 이렇게 다른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점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외국인들이 지난달에 보니까 이제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4조 원 가량 샀더라고요. 사실 이게 한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 바닥이 좀 확인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미국은 난리죠. 뭐 생성형 AI를 통한 이제 반도체, NVIDIA를 통한 좀 반도체 업황에 이제 엄청난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글로벌뿐 아니라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대만이나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좀 사랑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업황 바닥에 대한 부분, 매크로 환경이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봐서 외국인들은 뭐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들은 뭐 1분기도 그렇지만 주가 상승률 굉장했고요. 1분기에서도 2차 전지, 뭐 한국만의 특징일 수는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바람이 사실 한국에 되게 강하게 불었는데, 이 부분이 뭐 결과적으로 성장은 훼손되지 않았다.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뭐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한 선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반도체가 업황 바닥 사인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예상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개인의 러브콜이 집중되는 2차 전지,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른 두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BM인데요. 두 분 모두 가자고 신호를 켜주셨습니다. 포스코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대형 증권사의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모두 고 신호 주셨는데요. 지점장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고 신호 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세는 뭐 지속된다라고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23년,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이제 글로벌 뭐 전기차 판매 대수가 이제 99만 대로 나타났더라고요. 이제 MOM, 그러니까 이제 월별로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72%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유럽이 전기세 급증으로 인해서 뭐 오히려 전기차가 비싸지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올라가지고 시설 투자를 잘 못했던 뭐 유럽의 상황도 있었고, 뭐 1분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세는 변함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장비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이게 이제 6월부터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LG 엔솔 향으로 해서 미국에 이제 발주가 시작된다.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계속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발주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미국 추가적인 합작, 그러니까 LG 엔솔은 뭐 도요타라든지 현대차, 뭐 유로 포드라든지 테슬라의 합작이 설립이 될 예정이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포드, 그리고 뭐 현대차 있고, 뭐 삼성 SDI는 뭐 GM4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그에 따른 소재도 사용되기 때문에 뭐 추세는 변함이 없어서 그냥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주고 계십니다. 부장님도 고신호 주셨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개인 투자자들이 올 초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4조 6천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은 약한데요. 이 수급의 엇갈리는 행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향후 주가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워낙에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죠.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이 55%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38%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한 17%가량 줄었는데도 뭐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 물론 워낙에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매물에 대한 부분들 압박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지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반등, 철강 시장의 반등,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광양의 리튬 공장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 물론 중소형 리튬 관련된 회사들이 좀 주가 탄력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이 관련된 분야, 광물 쪽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될 텐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가치가 더 부각이 된다면은 물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매물 압박 좀 더 이어질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져서 저도 이제 고사인을 드려봅니다. 네, 외국인 지분율 하락 추세에도 주가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업인 철강이 정상화되고 또 2차 전지 소재 사업 가치의 성장 스토리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실적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지점장님?
1분기 실적은 사실상 굉장히 좋았죠. 1분기 실적 한번 리뷰해 보면은 19조 4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7,050억이 나왔습니다. 컨센이 5,800억대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이제 좀 잘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철강 쪽에 대한 전환이 좀 흑자 전환에 좀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판매량의 정상화 그리고 이제 복구 비용 굉장히 그때 많이 복구 비용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또 감소를 했고요. 탄소광 롤마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뭐 중국 법인을 제외한 해외 법인 쪽이 좋았습니다. 중국은 좀 걱정이긴 한데 최근 들어 수출 데이터를 봐도 중국 쪽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법인이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 867억 원 이 부분도 1분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광산 리튬 관련돼서 10월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도 진행률 그러니까 이제 준공까지 이제 진행률도 무난히 달성하고 있고요. 뭐 데모 플랜트가 벌써 이미 가동 중이기 때문에 고객사 인증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흑자 전환 시기는 빨라져서 25년도면 흑자되지 않을까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실적 전망은 이 비철강뿐 아니라 철강도 둘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주가는 지금 당연히 이제 비철강 쪽에 대한 뭐 이익이 더 급증하는 그 25년도 뭐 그걸 좀 땡겨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뭐 그거는 땡겨서 반응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철강 업황 회복에 힘입어서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저희 차세대 전지 소재는 어떻게 보실까요? 차세대 전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비철강, 네, 전고체. 그쪽이요.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10월에 완공되는 부분이 뭐 지금 데모 테스트에서 잘 통과돼서 이게 발주로 이어지고 소재업체한테 이제 발주로 이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실적이 25년도부터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결국 2030년도까지는 포스코 홀딩스의 이익을 뭐 철강보다도 더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 추이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 텐데요. 2차 전지 속도 조절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 보유자 분이시라면 충분히 수익을 얻고 계신 구간입니다. 4월 고점에 담으신 분들은 10% 전후로 좀 손실 구간이실 텐데요. 기존 보유자분들 현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오르지 못한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탄력은 좀 많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주요 상사 종목군들이 이 광물 가치가 최근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 이 광물 밸류체인을 확보한 이런 포스코 홀딩스도 결국에는 이러한 가치가 좀 이제 인정받고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선택하신 주주분들이라면은 상당히 좀 장기적인 마인드 그리고 좀 느긋한 마인드로 많이들 접근하신 분들이 많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은 제가 일단 목표가를 46만 원 제시를 해드립니다만은 사실 46만 원이면 신규가 영역이거든요. 재평가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가격 전략을 세우셔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짜주셨고요. 에코프로 BM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질주 본능의 불이 켜진 모습입니다. 6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두 분 모두 고 신호 주셨습니다. 부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고를 외쳐주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다음 주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언급드린 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시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국내 경기가 상대적으로는 좀 저조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꺾을 때는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고를 언급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인 반등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전체적인 시황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주셨고요. 지점장님도 고신호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최근 한 달 개인이 1조 181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 개인의 그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사랑 아직도 유효해 보이는데요. 최근 기관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수급 패턴에서 어떤 점을 저희가 엿볼 수 있을까요? 아주 처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분들은 뭐 저 포함해서 이제 성장성은 그래도 2차 전지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의 이제 배터리세 신규 수주 관련돼서 뭐 대규모 신규가 될 거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뭐 근거는 없지만 이제 뭐 그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뭐 소재 업체 전반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들이 이제 유리한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중장기적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뭐 그쪽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최근에 매수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뭐 그룹들도 마찬가지지만 업스트림 확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실적만 보더라도 2분기 뭐 이제 증권사 추정치입니다. 뭐 1분기 2조 매출에 이제 영업이익이 1,073억이 나왔는데요. 뭐 2분기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뭐 2조 원대를 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1,500억대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기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증권가의 전망은 좀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평가에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성장 추이와 고평가 논란 이 속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맞추고 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단기간에 이렇게 300%가 넘는 주가 급등을 보이다 보니까 실적을 내년 실적 혹은 내후년 실적까지 땡겨와야 그나마 좀 밸류에이션으로 좀 뭐가 좀 이해가 되는 정도의 주가 위치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 업체들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증설을 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 향후에 점유율 하락에 대한 염려까지도 더해지면서 사실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좀 주가가 또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기간도 이제 한 2달간 정도의 좀 기간 조정도 같이 또 동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반등도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지금 확실한 것은 이익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날 이제 설비투자 공시를 했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추후에 추가적인 신규 수주 공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전지 산업이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이 섹터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도 시장의 관심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반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선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추후 수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 봐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 흐름에 따라가서 장기 보유자라면 아직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4월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다시 좀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이고 다소 안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구간별로 현 시점에서 전략을 이번에는 지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과거에 매수하셨던 부분은 지금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좀 느긋한 모습을 보이시고 뭐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은 사실 안전부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성은 알겠는데 갑자기 이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되게 고민을 하셨을 텐데 최근 올라오는 걸 보면서 좀 안심을 하고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뿐 아니라 뭐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당분간 보유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포드가 뭐 F150 그러니까 이제 SK온 향으로 나가는 것들도 사실 캐파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제 뭐 15만 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고요. 캐파 증설 얘기 그리고 뭐 신규 수주 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SK 머티리얼즈의 전구체 사업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뭐 탄산 리튬, 수산 리튬 전환이라든지 뭐 IRA 법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수직계열화가 되고 이제 시너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분기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과거에 이제 매수하셨던 고점에 매수하셨던 지금은 좀 보유 쪽으로 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인적 분할 관련주 한번 볼까요? 이수화학과 OCI 최근 인적 분할로 재상장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주가는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인적 분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엇갈린 주가의 원인 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재상장을 했는데요. 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했던 이 사업 구조를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수 스페셜 티 케미컬로 이렇게 집중을 시키고 기존에 이제 화학 섹터는 이제 이수화학이 담당하는 이렇게 좀 명확해진 부분들이 좀 있는 반면에 물론 이제 OCI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경영 효율화 및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이제 표면적인 이런 이유를 들면서 분할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주주 지배력 강화가 더 목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거졌고요. 물론 한 달이라는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폴리시킬리콘 가격이 좀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곁들이면서 상당히 좀 다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인적 분할 자체가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작은 악재, 물적 분할보다야 그래도 낫지만 그래도 작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 정지 기간이라는 시간적인 그런 리스크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개인 주주한테는 그렇게 크게 득될 건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작은 악재지만 그래도 이 수학은 조금 더 명확해졌다는 차원과 OCI는 조금 의도가 좀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CI 경우에는 대주주의 그 지배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또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이수화학과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른 종목 이수화학과 OCI입니다. 두 종목 모두 엇갈린 신호가 켜졌는데요. 이수화학은 황재수 지점장 스탑, 김성준 부장 고, OCI는 지점장님이 고, 부장님이 스탑 신호 들어왔습니다. 이수화학부터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 후 지난달 31일 거래가 재개됐죠. 이 거래 급등 후 조정을 받던 주가가 오늘은 14% 급등을 했습니다. 지점장님이 스탑 신호를 주셨는데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예, 우선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물적 분할은 과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을 때처럼 이제 기존에 있는 회사가 100% 자회사로 보유했던 부분이고 이제 뭐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지분으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수협 지수라든지 이수화학이 이수협 지수랑 이제 건설까지도 이제 떠안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수화학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로 이제 잡히는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수협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성과가 막 나타나서 이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애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직까지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 충분히 있긴 하지만 건설에 대한 부분 최악은 지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결국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게 이제 건설인데요. 뭐 이런 부분도 이수화학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화학을 보려면 최근 들어서 저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스페셜 케미칼 때문에 그래도 좀 그거에 대한 후광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이제 상승보다는 횡보 구간에 더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스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후광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부장님은 고신호를 주셨어요. 어떻게 이유 들어볼까요? 예, 저는 사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고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실적 대비는 물론 좀 비쌉니다. 비싸긴 한데 워낙에 지금 아까 언급드렸던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후광 효과도 분명히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이수화학도 자체적으로 또 새로운 또 신규 성장을 위한 사업 투자도 충분히 좀 기대 가능하리라 이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좀 내리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빠르다라는 차원에서 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수화학이 인적 분할 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죠. 인적 분할이 이 종목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어떤 효과 인적 분할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분할을 해서 이수화학이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지분을 이제 30.8%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회사의 시총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50% 이상 더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그런 지분 가치는 뭐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분할로 인해서 이제 확실한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황화리튬을 가지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그런 사업 성장에 대한 가치 계속해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과도 좀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까지는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시제품 납품을 꾸준하게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충분히 뭐 이제 그런 가치 부각과 함께 추가적으로 그래도 시장의 관심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화학이 인적 분할 후 석유화학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됐죠. 최근 올해 업황이 바닥을 찍고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점장님? 뭐 화학이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죠. 사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남아 있고 이제 뭐 컨센서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리냐 아니면은 유지하냐인데 유지에 더 많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리
금리가 피크아웃됐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밖에 없다라고 작년에는 좀 그랬었던 리포트나 기사라든지 뉴스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이 나쁘다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그 이소학 같은 경우에 랩이라고 하는 그 이제 LAB인데 이제 세탁이나 세제 소재로 대한 부분도 오히려 중국보다 인도의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 봐서는 확실히 그래도 이제 글로벌 화학에 대한 이게 까대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중국이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는 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이렇게 조금 이제 급하게 오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수화학의 본업인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인적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 기간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이게 참고 기다리셨던 분들 참 잘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존 보유자들이 현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1차적으로는 분할 상장 이틀째 고점이 이제 33,500원이었는데요. 그 고점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런지 일단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돌파가 이어진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정도까지를 목표로 해서 한번 트레이딩 지금 워낙에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OCI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로 지난달 30일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단 하루를 제외하고 파란불이고 오늘도 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분 엇갈린 신호 주셨는데 황재수 지점장님이 고를 주셨습니다.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인적 분할에 있어서 과연 이게 대주주 유리하게 한 게 아니냐,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논란이 됐고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엄청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미쳤던 것 같고 당분간은 그럴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질을 좀 보면은 근데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소재단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하락해서 지금 주가 안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보단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반등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본업인 반도체 쪽이랑 폴리실리콘 쪽도 괜찮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반등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반기 반등 기대감에 좀 기대를 거셨는데 부장님은 스탑 신호를 주셨어요. 어떤 점을 경계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역시 기술적인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OCI의 주가가 좀 올라가줘야 본인이 OCI 홀딩스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의도대로 된다면은 물론 주가는 올라가야 좀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평가는 그다지 좀 이제 냉랭한 그런 좀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들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선례들이 있었는데. 대주주가 그런 의도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참 동안 주가가 좀 기는 현상들도 우리가 많이 목도한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당분간은 조금 쉬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상장 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 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걸로 보실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OCI 부분이 그 회장님 이우영 회장께서 이제 OCI 홀딩스에서 이제 OCI 지분이 5.04%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공개 매수라든지 현물 추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활용해서 OCI를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결과적으로 지분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안 좋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기존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관점보다는 업황을 봐야 되겠고요. 당분간 살아나기는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유 쪽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 생각이 됩니다. 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장기 보유하셨던 분들 참 이 회사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기존 보유자들이 그러면 어느 선까지 보고 좀 기다려야 할까요? 우선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냐, 이렇게 하반기에 과연 이제 상반기보다 이제 반등하는 모습, 폴리실리콘 때문에 안 좋았었던 주가 훼손의 부분, 이익 훼손에 대한 부분이 좀 반등하는 부분까지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증권사 예측 늘 틀리죠. 저도 틀리고 늘 틀리는데요. 결과적으로 방법은 실적 나오는 거 체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는 이제 하반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에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이수화학과 OCI 4종목 살펴봤습니다.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현재 주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이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에서는 주요 이슈와 모멘텀 항상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어지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대유플러스가 지금 9% 오르고 있습니다. 대유플러스는 SK 시그넷 충전기 양산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인데요. 전기차 충전기 수주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 전기차 충전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고 앞으로 이 충전기 양산을 확산할 수 있다라는 그 수혜주로 꼽히면서 현재 시간에서 9% 오르면서 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팜스코도 볼까요? 팜스코 2.95%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돈육 시세와 함께 움직이는 팜스코가 지금 2.95% 시세를 주면서 4,5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센이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쳤습니다. 778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오늘 장중에는 그렇게 큰 반응을 주지 않았는데 시간에서 바로 상한가로 치닫았습니다. 자, 이어서 루트로닉의 삼시우 같은 경우도 우선주가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오리진도 한번 볼까요? 네오리진이 9% 넘게 오르고 있는데 정부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 사업입니다. 게임 산업을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장 후반에 지금 시간에서 9% 넘게 오르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힘없이 빠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CJ 시푸드입니다.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10% 넘게 급등을 했었지만 시간 외에서는 1.8% 밀리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학주들도 지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대상홀딩스나 금호석유까지 전체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BMT가 올라와 있습니다. BMT 1.8% 하락을 하고 있는데 BMT 같은 경우에는 피팅과 밸브 관련 종목입니다. 뭐 반도체나 조선주나 뭐 이런 수주가 이제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에서 요즘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1.8%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BL팜텍도 볼까요? BL팜텍 같은 경우도 건강식품의 전통 유통주인데 장중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에는 1.6% 하락을 하면서 지금 힘이 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의 단일가 매매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이 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시간에서도 성공하는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잠시 후에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라이징 스탁은 이광무 파트너의 나노신소재, 황세주 지점장의 하이비전 시스템, 김성준 부장의 HPSP입니다. 먼저 나노신소재 라이징 포인트부터 이광무 파트너께 들어볼게요.
네, 라이징 포인트는 뭐 CNT 도전제와 그리고 또 생산 능력에 대한 캐파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 라이징 포인트로 CNT 도전제의 외형 성장 그리고 생산 능력 확대 꼽아주셨는데 모멘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때입니다. 이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또 부품, 장비 쪽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기업들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은 이제 기술에 대한 전환이 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도전제에 대한 기술 평가가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적용이 앞으로 좀 많이 커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 대한 전환점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사용이 많이 늘어난다라면은 그 안에서 소재 안에서 첨가제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카본 블랙이 아니라 이제 이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소재가 많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안에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 카본 소재가 아닌 이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소재로 해서 독점화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 중 한 종목입니다. 향후에는 양극재에 대한 이 첨가제 시장까지도 진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기술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따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주요 기업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캐파 능력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중국과 이 한국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지만은 향후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공급 라인을 더 확대해 본다라면은 중국과 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안에서 현지 생산을 통한 공급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캐파 능력이 앞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시장에서의 실리콘 음극재 적용 확대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5월 말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우선 이제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3, 4월 달에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갔었습니다. 이 종목도 빠지지 않고 기술 동향으로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난 4월 달의 고점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5월 달과 6월 달 동안에 움직이는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과 같이 동반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지난 연 고점, 4월 달의 고점을 향해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접근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좀 추세를 좀 진행된다라면은 적어도 지난 연중 고점에 좀 다다를 수 있는 16만 9천 원 라인 때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까지 좀 연상해서 본다라면은 캐파 증설과 함께 실적 성장까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5만 원 라인 때까지도 2차 목표가 좀 장기적인 성장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 1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파 증설로 인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나노신 소재 1차 목표가로는 16만 9천 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네, 황재수 지점장님의 라이징 스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가져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검사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본업이 좀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향 매출도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업의 견고한 성장세 그리고 2차 전지향 매출을 꼽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성장 스토리를 따라가 볼까요? 우선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동안 북미향으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카메라 모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원화를 시키는 게 이제 엔드 유저들의 요청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군데에서만 받을 수 없고 이제 분업화를 통해서 또 나누는 걸 통해서 가격 단가의 유리함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검사 장비는 근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균일성을 요하기 때문에요. 유일하게 이제 한 군데를 다원화 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제 엔드 유저사들은 이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애플이 이제 폴디드 줌을 적용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프로 맥스 15 맥스부터 이제 적용돼서 내년에는 16 프로까지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폴디드 줌 모듈 채택에 따라서 이제 매출 그러니까 ASP 그러니까 단가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를 했죠. 6월 6일 날 발표했었던 비전 프로 논란이 많은 한국에 이제 관련주들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카메라 개수가 센서 포함해서 14개
개까지 증가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AR, VR 관련돼서 뭐 애플이 과연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강하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카메라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도 증가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향 매출도 올해는 이제 패키징 검사 장비로 한 95억 매출을 했지만 뭐 수주를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뭐 2차 전지까지 증가한다면 뭐 실적에 뭐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이 폴디드 줌 모듈이 채택이 늘어나면서 본업도 잘 될 거고 2차 전지향 매출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오늘 주가가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신고가 기록 후 탄력이 둔화되면서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어디까지 눈높이 맞춰볼까요? 주봉을 보면 2021년도 고점이 26,700원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영업이익이 그때 430억까지 굉장히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50억으로 이제 낮아졌지만 뭐 오늘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도에 519억까지 증가할 걸로 증권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년도의 실적을 능가하는 수준이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폴디즈 줌 향이 단가가 굉장히 비싼 장비를 납품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오늘 지지부진했던 거는 이것도 아마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23년도에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뭐 신규로 2차 전지향 매출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21년도의 고점인 26,700원을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26,000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손절은 이제 1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HPSP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장님이 가져오려고 할 때마다 좀 급등을 해서 몇 번 실패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가져오셨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최악이었던 지난 1분기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30%를 넘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선단 공정용 장비 글로벌 독점 기업입니다. 독점에 힘입어서 50%가 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높은 영업이익률을 라이징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선다면 이익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HPSP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사 5개사와 그리고 낸드, 디램 각 1개사씩 이렇게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이 미사화되고 있고 고단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고압수소 어닐링,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를 다루다 보니까 이 폭발의 위험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고 또 고객사에 대한 또 자체 인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장비보다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한 2년 정도 이상은 다른 경쟁사의 진입 없이 계속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지난 1분기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59%를 달성을 했고요. 연간으로도 50%한 초중반 정도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증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 연말경에는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는 연 40대 정도 가능했는데 생산이 내년부터는 80대까지도 가능, 2배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련 시장에서 좀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신규 업체들도 많이 이제 그런 미세화 공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주 가능성, 신규 업체들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서 언급을 드렸던 증설 효과까지 더해진다면은 미래 성장성도 탄탄하게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HPSP도 4월 말부터 꾸준히 올라온 주가가 신고가 경신 후 주춤한 상황입니다. 가격 어디까지 볼까요? 예, 최근에 3거래일 전에 신고가를 돌파를 살짝 했었는데요. 거래를 크게 동반하지 못하면서 고점 대비 한 10%대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아왔었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10% 정도 남짓의 조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또 이제 관련된 기업을 독점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3만 원을 좀 뚫어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돌파 시에는 33,000원을 일단 목표를 하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이탈시를 언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라이징 스탁 이광무 파트너의 나노신 소재, 황세주 지점장의 하이비전 시스템, 김성준 부장의 HPSP 만나봤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차기 주도주들 미리 잘 선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또 내일장의 매매 전략을 잘 활용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사료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뭐 전쟁 이후로 뭐 곡물 가격 급등이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 좀 움직이는 사료 관련주입니다. 지금 5위에 올라오면서 한일사료가 움직이고 있고 3%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4위도 살펴볼까요? 백광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새만금 투자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백광산업이 지금 2% 오르면서 10,000원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 3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에는 한농화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농화성 1.9%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20,000원대를 넘어서면서 시세를 주고 있고요. 자, 바로 2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위는 광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광전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좀 움직이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네요. 3.8% 오르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대망의 1위는 대유플러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앞전에서도 대유플러스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대유플러스가 지금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시그넷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자, 그러면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유플러스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대유플러스가 지금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파트너님 한번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서부터 해서 SK 시그넷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아왔던 종목 중 한 종목입니다. 이미 일찍부터 해서 SK 시그넷과의 연결고리가 좀 두각을 좀 나타냈었고요. 장중에서도 16%대 급등세의 마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이 장중에서 추가적인 시세를 보이기보다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노출된 상태에서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극대화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형성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유에 있는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장중에서 마감을 했을 때는 장중 고점이 1,075원 라인대, 그러니까 전고점에 위치해서 윗꼬리가 좀 연출된 모습인데요. 이 라인대를 과거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의 상단으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매물대가 강하게 좀 쌓여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장중에 추가적인 시세가 보이면서 상승 시도를 준비했었다라면은 아마도 전고점 혹은 박스권에 대한 매물 부담을 상당히 크게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장중에 이 상승을 시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원활한 상승을 위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시세가 좀 더 모아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내일 만약에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1,160원 라인대가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에서 갭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미국에서의 충전기 사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다라는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모멘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백광산업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새만금 투자수의 기대감으로 정규장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시간외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속성 있게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신고가가 현재 연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 특정 지역의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에서의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얘기가 예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뭐 모엔즈라든지 그밖에 새만금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아왔는데 네. 다만 이번에서 새만금에 대한 사업 자체가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특정 산업에 대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백광산업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더 확산된다라면은 새만금 사업으로 좀 많이 이 테마가 좀 섹터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자체 혼자 단독으로 좀 올라오기에는 조금은 이제 시세가 좀 노출된 것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형성되었던 이 급등세가 네.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형성된다라면은 저는 내일 아침에 좀 차익 신호를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시그널로 봐야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의 연속성이 길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내일 장 초반에 좀 이제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고 좀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이 특징주들은 내일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광무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장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도 오늘 0.6% 파란불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마감을 앞둔 홍콩항생지수 장중 한때 1.8% 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0.68% 빨간불로 거래 중입니다. 오늘 중국장은 5월 수출입 지표 악화와 위화나 가치 절하 우려감에 시장이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부터는 대입 시험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 도래 전망에 서비스업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한편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수수일 내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미중 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유럽 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봅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현재 0.2% 파란불로 출발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독일 공장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의 첫 유럽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독일 정부와 보조금을 논의 중인데요. 한편 지난해 430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EU 반도체집법이 승인된 만큼 TSMC에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 협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까크 지수 0.2% 파란불로 장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는 프랑스의 5월 외환 보유고가 발표될 예정이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시황과 유럽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라이징 스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